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프롬프트는 드래그를 해서 표로 시각화를 누르면 이 글을 표로도 전환을 해줍니다. 야, 저거 작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사님. 네. 제한선은 계속 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시각화로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파악이 용이합니다. 네. 표까지 저렇게 바로 만들어주고. 네. 좋아요. 그럼 좀 더 문서가 풍부해지죠. 깔끔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실제로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는 관리라고 하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못 쓴다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AI 시대이죠. 기술이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와 또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CN토트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관련된 웨비나 라이브 1탄으로 준비를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핫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요. 당시에 이제 기본적인 코파일럿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핵심적인 데모에 대해서 좀 살펴봤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 업무에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업무에 이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보여드리려고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탄에 나오셨던 CN토트 듀오 발표자분들을 오늘 나오셨는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토트의 서준혁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CN토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CN토트의 원선영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CN토트에서 변화관리와 코파일럿 교육 담당하고 있는 원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보니까 정이 들겠습니다. 한 달 시간 금방 가죠. 예,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쪽은 말이죠. 한 달 시간 동안에 많은 게 바뀝니다. 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관련돼서도 한 달 동안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어떤 게 좀 업데이트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한국어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예, 현재 그 코파일럿이 8개 국어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어가 이제 2차 출시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뉴스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한 달 후에는 실제로 이제 한글 버전으로 코파일럿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그 코파일럿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에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반응들이 되게 좋았고, 실제 코파일럿이 우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누려고 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웨비나 요약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대표적인 주제는 이제 실제 코파일럿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인 프롬프트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제가 프롬프트의 원리를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그다음에 원선영 대리가 이제 실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업무와 좀 결합을 해서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에서도 관련된 문의가 많으시죠? 교육 관련돼서 좀 보여달라, 데모 좀 보여달라 이런 요청 많으시죠? 네네. 기존에 이제 지난 웨비나에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코파일럿을 실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서 활용할 구체적으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업무 환경들이 사실 따져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상 다 소개는 안 될 것 같고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아마 오늘 들으시면서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업무 프로세스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각자 담당자별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들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웨비나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여러분들과 같이 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맞게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오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라이브 후반부의 Q&A 시간에 최대한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웨비나 진행 중에도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됩니다. 꼭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품도 또 잘 준비해놨으니까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에 관련된 실제적인 시나리오별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 이사님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엔토트 서준혁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업용 AI 옵션인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히 요약드리고 오늘 주제인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내용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웨비나 보셨겠지만 세 가지 옵션, 코파일럿은 세 가지 옵션으로 지금 해당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인 라지 랭귀지 모델, 두 번째 옵션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이 그래프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M365 테넌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코파일럿은 이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옵션,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코파일럿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책임감 있는 AI,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베이스 하에서 코파일럿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코파일럿은 기업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비즈니스 데이터를 활용한다. 다음에 포괄적인 보안 규정 준수,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되어 있다. 그 데이터는 보안 파티션을 벗어나지 않고 LLM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에 통합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네. 말씀드렸고요. 이 코파일럿이 주는 결과물은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용자나 관리자가 항상 제어가 가능하다. 네. 모든 마지막 결론은 사용자가 내린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질문하는 부분, 그런 프로세스들을 학습하면서 보다 정교한 작업과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즈니스 데이터가 일단 베이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죠. 강조하셨는데 개인 사용자라 파워 유저를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개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런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된다. LLM에. 네네. 실제로 학습되고 업데이트되는 거는 네. 이 프로세스. 그렇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는 계속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요약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 우리가 코파일럿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코파일럿과는 각 앱에서 프롬프트라는 창을 통해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지금도 빙챗이라든지 챗GPT 기반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다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질문의 디테일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진다. 맞습니다. 예, 그런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오늘 보시는 코파일럿은 기업용 AI 옵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된 정형화된 질문들이나 예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잘 익히시면 원하시는 답변들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대표적인 질문 형태들을 한번 이 장표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지금 한글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지금 대표적인 그 프롬프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 요거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what으로 시작하는, 이거 뭐냐? 이거 담당자가 누구냐? 이제 물어보는, what으로 시작하는 질문들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write나 summary로 시작하는, 혹은 create로 시작하는 문서나 작성하는 부분이. 뭘 만들어 달라. 뭘 만들어 달라. 뭔가 요약해 달라. 라는 이런 류의 이제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크라고요. 체크로 시작하는 어떤 이런 문서를 뭐 검사를 해달라.
뭐 일관성 검사라든지 뭐 오류를 찾아달라 이런 체크라는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뭐 문서로 변환해달라 워드를 파워포인트로 네, 바꿔달라 네. 이런 트랜스폼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질문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프로바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한 대여섯 가지의 주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질문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프롬프트 외에 코파일럿이 최고 품질의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프롬프트 작성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포함시키면 좋을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크게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목표죠. 주요 내용입니다. 뭘 원하느냐, 어떤 답변을 원하느냐고. 두 번째는 상황,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주위 상황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좋다. 상황이라는 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은 저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네. 3개에서 5개 정도의 주요 항목을 생성하여 내가 클라이언트 X의 회의에서 3번째 단계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 네. 녹색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 네, 내가 이런 뭐에 필요한지에 대한 그렇죠. 어떤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설명해주면 더 좋다. 예. 왜 그것이 필요하며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제 상황을 명기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정확한 그렇죠, 답을 그렇죠.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기대죠. 어떻게 코파일럿이 응답하기를 원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빨간 표시로 내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순한 언어를 사용해달라. 그러니까 언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좀 명시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 네 번째는 출처를 명기해달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정보나 예시를 코파일럿이 사용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출처가 이제 분명해지면 범위를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럼 코파일럿이 그 해당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신의 데이터들, 좀 넓은 데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 4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높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하실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요 핵심 키워드를 보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뭐 이제 챗 GPT라든지 뭐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쓰는 거 그런 프롬프트와 약간 느낌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비즈니스에 좀 더 특화돼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프롬프트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소비자들이 하는 그런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요소들이 포함이 되면 아주 이제 높은 수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 세션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괜찮습니까? 이사님 거는? 오늘은 원선영 대리님께 호스트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원 대리님이시군요.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거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코파일럿의 응답은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파일럿은 실제로 텍스트를 예측하고 생성하도록 설계된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델들의 특징이 다양한 데이터들의 학습으로 인해 편향되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잘못되거나 심지어 해로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잠재력은 이제 광범위한 인간의 편견이나 부정확성을 반영하여 학습된 데이터의 광대하고 다양한 특성 때문이라고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데 말대로 잘못된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럴듯한 오류라고 하죠. 그럴듯한 오류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LLM을 참조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기업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코파일럿이 응답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뭐 믿는다기보다는 그 한 번씩 중요한 결정을 내릴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씩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부분 권장드리고요. 이게 어떤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걸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완전히 AI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크로스 체크해 보는 부분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이 많으신 부분인데 네, 두 번째 똑같은 질문하면 네. 똑같이 답하나요?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인덱싱에 대해서 인덱싱 데이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응답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되나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팁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뭐 리제너레이트도 가능하지만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네.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코파일럿을 세 번째 윤리적으로 사용하셔라.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요새 뉴스상에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든지 페이크 AR을 뉴스를 통해서 많죠. 이런 뉴스 맞습니다. 만들어낸다든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코파일럿 사용은 안 된다라는 부분 이제 세 가지 부분들 예,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겠고 네. 이제 원선영 대리님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다음 세션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프롬프트 부분에서 네. 특히 기업 혹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파워 유저라든지 네.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중요성, 네네네.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네. 코파일럿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100% 믿는 것보다는 크로스 체크 해보는 부분들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계속, 예, 어떻게 더 좋은 답이 나올지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모델을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좀 더 다양한 답변들을 한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한글 버전이 나오면 이런 어떤 그 케이스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죠? 한글은 또 영어랑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현재는 프롬프트에 영어로 네, 일단 현재는 프롬프트에 영어로만 지금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약 사항이 있지만 네. 4월 말에 한글 버전이 패치가 나오면 이제 본물 터듯이 터지듯이 네, 아마 터질 수도 있을 것 그럴 것 같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코파일럿에 대한 요약과 또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들 서 이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죠. 이제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코파일럿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오늘 원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대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오늘은 이제 코파일럿 페르소나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웨비나에 이어서 이제 코파일럿을 그러면 나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또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서 업무를 진행하려면 우선 여러 부서별로 업무 시나리오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나의 또 다른 자아? 네. 네, 이런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가상인물. 가상인물? 네, 네. 그래서 페르소나가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가상의 인물이 있으면 그 가상의 인물의 외형적인 스타일이라든지 성격을 미리 설계를 해보고 그 설계하면서 그 단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존의 방식을 이제는 코파일럿 페르소나로 적용해서 업무를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기존에 진행했던 업무를 코파일럿 업무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중요하죠. 각각의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들을 실제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떻게 전환하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업무 분석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업무를 프롬프트와 함께 적용하는 단계들을 한번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자, 아무래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페르소나. 페르소나. 네네. 이게 잘 안 붙어. 네네. 이런 페르소나를 오늘 다 소개를 못 드립니다. 시간상.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기본적인 페르소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본인들이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그 업무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서 나한테는 어떻게 맞고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라이브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코파일럿 페르소나가 있다면 그 페르소나의 역할에 따른 업무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기존에 항상 진행하는 루틴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는 코파일럿 업무 방식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에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의 업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워크플로우의 흐름에 맞게 코파일럿의 그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보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M365 앱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직접 작업을 수행해보는 것까지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여러 부서별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여러 업무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HR, 세일즈,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네. 항상 진행하는 루틴한 업무들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중점적으로 HR 그리고 영업, 네. IT 부서별로 코파일럿 업무 활용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분들은 좀 아쉽겠는데요? 네. 네, 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는 IT 부서. IT 부서. 네. 네. IT 부서에서 이 코파일럿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IT 하면은 어떤 업무를 진행한다고 알고 계실까요? 또 떠오르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운영 관리 당연히 하고 네. 뭐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리포트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프로젝트도 해야 패치라든지 될 것 같고. 네. 이사님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뭐 장애 처리도 있을 거고, 장애 처리도 네. 있을 거고 뭐 프로젝트를 네.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IT 쪽에서는.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표에 보시다시피 네. 네트워크나 보안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 주고요. 그리고 특히나 프로젝트 관리를 하실 때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또 마무리 짓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있고 네. 그 프로젝트 단계별로 문서화하는 작업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코파일럿으로 가져갔을 때 어떤 유익한 점들을 얻을 수 네. 있는지 한번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글씨가 작아서 네, 전체 확대해 화면 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는 이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도 한데 특히나 다른 팀이랑 협업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많죠.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속에서 뭐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러한 사실 업무들은 굉장히 절차가 많은 업무들이죠. 그런 업무를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더욱 빠르게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코파일럿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문서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IT 솔루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진행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활동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회의를 준비해서 진행한다든지 다른 팀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훨씬 더 간소화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IT의 역할에는 아래 보시다시피 뭐 개발자 분석가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또 IT 관리자 등등 여러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 가상의 페르소나 인물을 통해서 한번 하루의 업무 시나리오를 파악해보고 그 방식을 코파일럿 업무 방식으로 바꾸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프로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네, 페르소나 대표적인 걸로 해서 저희가 사례를 준비한 거니까 그냥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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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가상의 인물은 박대리입니다. 네. 박대리가 IT 관리자. 외국인이시네요. 네. IT 관리자인 이 담당자가 네. 이제 하루의 업무 시나리오를 한번 파악해 볼 텐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업무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 루틴한 업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근하셔서 또 지금까지 왔던 메일이나 채팅을 또 파악해야 되겠죠. 처리해야 되는 긴급한 업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M365 챗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내가 문제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주간회의가 될 수도 있고 월간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팀원들과 이거 팀과 같이 미팅을 진행할 때 어떤 업무를 순서대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업무 순위를 또 파악하는 미팅을 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속에서 이제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가 미팅 중에 답변하지 못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은 뭐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질문을 던져서 원하는 내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파일이 있다면 특히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프로젝트 뭐 계획이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추가해야 되는 건 없는지라고 명령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한 점심 이후에는 또 IT 관리자다 보니 다른 팀과 협업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예시에 나와 있듯이 HR팀 요청으로 뭐 구체적인 지정 프레젠테이션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지금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드를 참조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 라든지 뭐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약본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뭐 추가를 해줘, 이렇게 뭐 내용을 추가해줘라는 구체적인 디테일 명령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루의 일과를 쭉 진행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관리 업무도 있을 수도 있고 서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몇 가지 미팅을 또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쁘면 미팅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네네. 놓치는 미팅 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메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굉장히 손쉽게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요약하고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다 했습니다. 업무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듯이 빙챗 코파일럿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직장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트북은 무엇이야? 라고 했을 때 굳이 막 여러 사이트를 켜서 확인하지 않아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만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서베이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 다 IT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하루의 업무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저는 팀과 함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업무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프롬프트와 함께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프로젝트 개발이다 보니, 계획 단계다 보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내부에서 뭐 전자결제 앱을 개발한다든지 뭐 휴가 앱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개발이 있을 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우선 그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지? 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라는 그런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랬을 때 이제 M365 코파일럿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가 분석하고 자료 조사했던 부분을 그대로 정리해서 하나의 워드 문서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명세서 같은 걸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업무 정의서라든지 그런 프로젝트 계획 초기 단계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프로젝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팀원들과 아니면 또 타부서와 함께 온라인 미팅을 또 진행하십니다. 그랬을 때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또 리마인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어떤 리스크?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 요소라든지 얼마든지 네. 나오죠. 네. 그런 위험 목록들을 또 작성을 해놓고 어떤 게 수행됐는지 또 진행 절차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이트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루프도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면 두 개 다 이제 노트 기반, 메모 기반의 업무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뿐만 아니라 루프 공간 코파일럿을 통해서 목록을 생성하고 1번부터 쭉 생성한 다음에 처음에 만들었던 워드 파일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있겠죠. 저희도 주로 이제 팀즈 안에 그 팀이라는 공간에서 채널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뭐 테스트해야 될 게 있으면 거기서 올려서 또 테스트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팀즈 안에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된 사항이 무엇인지 요약을 통해서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우리 팀에 어떤 회의를 테스트를 통해서 그동안 커뮤니케이션 했던 대화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팀즈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요약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검색해서 볼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막 로우 데이터 같은 느낌이잖아요. 채팅 막 했던. 네. 그 중에서 뭔가 내가 커뮤니케이션 했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뭔가 정리를 하고 싶고 누구랑 좀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을 때가 많고 네. 빨리 찾고 싶을 때가 많은데 뭐 기존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키워드 정도로 검색을 한다 그 정도가 다인데
뭔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코파일럿을 통해서. 네네. 이제 단순히 팀자 안에도 검색 기능이 있지만 네. 코파일럿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지고 네. 원하는 내용을 받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진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장표로 돌아가서 마지막 단계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5번째 단계를 또 제가 지나갔네요. 5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초기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중간중간 하실 수도 있는 작업인데요. 경영진 보고용 슬라이드를 생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워드 문서를 참조로 하여서 슬라이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네. 코파일럿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워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프로젝트가 다 종료된 이후에도 이제 관리자 문서, 관리 문서를 또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중간중간 편집한다든지 그런 수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코파일럿을 나중에 활용해 보실 때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지금도 질문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Q&A 시간에 최대한 저희가 한번 키워드 되는 질문 가지고 저희가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은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HR 업무인데요. IT는 이제 끝났고 이제 HR. 네, HR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HR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이랬다고 하면 본인 업무와 한번 대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H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회사의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많죠. 직원 고용이라든지 네. 정책이나 복리후생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요즘에는 그 신입 직원 또는 기존에 계신 직원들을 위한 또 사내 교육 프로그램도 네, 많이 네, 네, 진행하고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냐 먼저 확인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네. 그래서 코파일럿 기능 중에서도 인사이트를 얻는 기능이 굉장히 대표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인력 채용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때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얻는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HR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쨌든 비용을 절감하고 그렇죠. 최대한의 효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네. 이 부분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단계를 업무 최소화를 시킨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또 가상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한번 업무 시나리오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이제 HR 관리자입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출근해서 또 동일하게 그 채용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신입 지원자 면접 준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면접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스스로 많이 작성하시거나 네. 회의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면접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질문이 좋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사이트를 또 얻을 이런 수 있고요. 답변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추출해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 아침에 오전에 됐을 때는 또 팀이랑 또는 다른 부서랑 주고받았던 채팅이나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부분 이제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요약받고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 사항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HR 부서다 보니 조직의 정책이나 규정에 관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워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뭐 내용을 좀 수정한다든지 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을 때 HR은 저도 예전에 엑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엑셀 작업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제는 지금 예를 들었다시피 어떠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떤 함수를 써야 되지? 어떤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네. 브라우저에 검색하지 않으셔도 인사이트를 얻거나 수식 계산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 굉장히 편하겠는데요? 네. 아, 예. 저도 이제 데모 테스트로 굉장히 많이 해보고 그래서 있는데 엑셀 할 때마다 항상 저런 네. 거 어떤 함수 써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지금 테스트하면서 놀라고 있긴 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실제 그거를 뭔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뭐 그래프화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표 데이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든지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이제 새롭게 칼럼 추가하는 이런 네. 것도 많이 봤습니다. 네, 시각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가장 유용했던 코파일럿 중에 하나였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했던 작업을 또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라고 네. 할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또 동일합니다. 업무를 막 진행하시다 보면 놓쳤던 메일이나 회의, 채팅, 답변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아웃룩 코파일럿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빠르게 보낸다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많은 업무 중에서 채용 업무만 또 포커스를 맞춰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용을 한다라고 네. 하는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네. 코파일럿을 이용할지에 네, 대한 채용-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신입사원 소싱을 담당하는 업무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디자이너를 뽑고 싶은데 네. 디자이너의 뭐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지, 네.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그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문서를 먼저 생성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M365 챗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자 이력서를 3장이든 4장이든 다 직접 보시면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M365 챗에 이력서를 보내기만 하면 네. 원하는 핵심 내용만 네. 네, 취합을 해서 빠르게 얻을 수 네. 있습니다. 네, 테스트 했는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네. 쓸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도 인터뷰 질문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아까 앞서서 IT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구성해야 되는데 이전 경험, 목표, 개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걸 네. 포함한 질문을 생성해줘라고 네. 했을 때 굉장히 네. 빠르게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네. 아마 기존의 작업자 HR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저 예전에 했던 거 일단 그냥 그대로 쓰던가 거의 그런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한정된 어떤 시야이고 코파일럿에게 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본인이 보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베이스로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항상 기존에 진행했던 게 있는데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부분인데 이런 네. 식으로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더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요즘엔 대면 미팅도 하지만 온라인 미팅으로도 면접 많이 진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더 좋지? 아니면 이 지원자가 어떤 대답을 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내용을 빠르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잠시 후에 제가 이건 데모로 또 보여드릴 때 좋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용을 지금 면접을 봤는데 이 지원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랬을 네. 때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제안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지 합격자 않아도 통보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룩 코파일럿으로 면접 지원자에게 결과 메일을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초안을 생성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 루틴은 뭐 전문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노하우가 가신 분이라고 하면 금방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본인이 했던 그 프로세스를 저렇게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거나 네. 또 기존에 뭔가 루틴에 있던 업무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확실히 좀 더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루틴한 업무를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것이 가장 큰 그런 장점입니다.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어떤 프로세스가 또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결과,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뭔가 일을 처리했다고 하면 그거를 뭔가 균일하게 어떤 회사의 어떤 정책에 맞게 네. 균일하고 또 거기 정책에 맞는 프로세스를 취할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코파일럿을 통해서 충분히 더 가능하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제 응용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훨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영업 부분인데요. 네. 영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업무를 네. 그 업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보시다시피 고객 관리 네. 아니면 영업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다른 팀과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무 비중이 넓은 가운데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뭐 고객 관리나 라이선스 관리, 견적 관리, 그리고 제안서를 생성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이미 알고 계신 영업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절차를 지닌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들을 이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업무의 어려움을 줄이고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고객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피치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제안서를 생성하고 고객이 뭐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메일이 왔을 때 빠르게 분석하고 메일을 답장해 주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각 고객별로 제안서를 만들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다 사실은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틴트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 담당자를 한번 하루의 업무 시나리오를 한번 파악해 보면요. 네. 첫 번째로 동일합니다. 이제 중요한 회의 준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M365 챗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메일을 요약하거나 채팅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취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많이 준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웃룩 코파일럿으로 우리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초안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시를 보시면 톤과 길이를 또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그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뭐 격식을 조금 차린 어조로 작성을 해줘. 이메일을 간결하게 유지해줘. 네. 디테일한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엑셀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인사이트를 파악한다든지 네. 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시각화 차트 생성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을 때는 또 피치 프레젠테이션을 작업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워드로 참조를 해서 생성을 해줘 오케이, 라는 프롬프트도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뭐 거의 비슷한 어떤 루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영업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한 가지 업무를 초점을 맞춰서 소개해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네. 이 부분은 제가 그대로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좋습니다. 해서요. 네. 실제로 데모를 보면서 말씀. 네, 데모로 바로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총 두 가지인데요. 네. HR과 영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HR 먼저 보여드리면 채용 담당하는 업무의 그 한번 단계별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업무에 비춰서 한번 어떻게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또 코파일럿을 통해서 움직이는지 실제 데모로 보여드릴 테니까 관련돼서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워드에서 동일하게 생성을 하게 되고요. 아까처럼 디자이너를 우린 채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무 기술서를 먼저 생성할 수 있거든요. 크리에이트 해달라. 네, 맞습니다. 디자이너의 뭐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직책, 뭐 어떤 책임이 맞아요.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앱마다 해서 저렇게 오른쪽에 저렇게 코맨드를 하는 코파일럿 창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챗봇 형태로 대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화면을 키워서 좀 크게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주요 책임은 어떤 거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라고 빠르게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아, 지금 워드에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한 거죠. 네, 워드에서 지금 직무 제안서, 설명서를 빠르게 생성을 해줬고요. 네. 예를 들어 뭐 우리는 디자인 컨셉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뭐 업무다.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능숙해야 된다. 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프롬프트는 드래그를 해서 표로 시각화를 누르면 이 글을 표로도 전환을 해줍니다. 야, 그래서 저거 작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사님. 네. 리버브 걸리죠. 제안서는 계속 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시각화로 저렇게 만들어주시면 거친 훨씬 네. 파악이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직무 제안서나 설명서를 빠르게 네.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거는 기존의 방법과 다른 거는 이 민시 M365 코파일럿은 기존의 우리 회사의 업무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저런 걸 만들기 때문에 네네. 실제 내 업무와 관련된 그럼. 내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챗GPT나 이제 일반적인 그런 뭐 제너레이트 AI를 통해서 저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렇죠, 답변을 그렇죠. 주죠. 하지만 이거는 내 회사 그렇죠. 우리가 운영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주기 때문에 바로 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란 거가 완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좀 더 이렇게 밀착된 맞아요, 답변들이 맞아요. 나올 수 있는 네네네. 거죠. 오케이. 네, 표까지 저렇게 바로 만들어주고 네. 좋아요. 그럼 좀 더 문서가 풍부해지죠. 깔끔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보여주시면 네.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원자의 이력서도 빠르게 파악하실 수가 아, 있습니다. 네네. 저거 다 읽어볼 시간이 없다. 네, 기존까지는 이제 계속 많은 장수를 보셨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첨부해서요. 슬래시는 참조 기능이니까요. 아. 이렇게 이력서를 붙이면 네. 그 사람이 기술
그 사람의 과거 경험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요약해줘라는 프롬프트였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토트라는 지원자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애니메이션 배경 제작을 했고 내부 프로젝트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고 네. 과거엔 이런 거를 했고 네. 이 사람은 뭐 어떤 대회에 참가했고 어떤 상을 수상했고 이런 과거의 이력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전부 다 이력서를 기반으로 코파일럿이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야,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세이브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참조를 한번 열어서 네. 코파일럿이 내가 잘 이해한 대로 가지고 왔나? 라고 한번 맞아. 더블 그거 체크를 하시고 중요하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력서를 김토트란 사람이 이력서를 잘 가지고 왔구나, 네. 내용을 잘 요약을 했구나라고 네. 한 번 더 사용자가 더블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두 명 지원자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원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자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면접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면접 질문을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루프 코파일럿으로 가능합니다. 슬래시 루프에서 네. 네. 초안 작성 드래프트 칸이 뜨면 네. 제가 쓰는 이 적용 프롬프트는 이제 애니메이션 디자인에 대한 직무를 이제 인터뷰 질문을 생성해 줬는데 그 이전의 경험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개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포함해서 아까처럼 네, 그 질문을 프롬프트 생성을 해줘라는 작성 요청이 요령이 왔습니다. 들어갔네요. 네, 가지 네, 작성 네, 네. 요령이 정확하게 좀 들어간 것 아, 같습니다. 아까 이사님께 처음에 네, 말씀하셨던 코파일럿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령. 요령, 네 가지 항목들 네.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영어로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이제 이해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국어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하. 네, 지금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국어로 좀 붙여봤고요. 네. 뭐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뭐 목표가 무엇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러 네. 면접 질문을 실제적으로 생성을 해주고 면접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지원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도 함께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팀즈 코파일럿을 통해서 면접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하고 했어. 네, 인터뷰를 다 끝났습니다. 네. 끝난 이후에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프롬프트 중에 리캡이 있습니다. 요약 기능은 모든 앱의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지금 한번 제가 이 회의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업무를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총 면접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요약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회의 관련된 부분들 저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인터뷰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 제가 그러네. 그런 업무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네, 네,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는 뭐 지나간 회의를 면접이든 무엇이든 한두 시간 녹화본을 보지 않고도 빠르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또 이런 가장 자신 프로젝트도 있는 업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 네, 있나요? 한국어로 한번 해봤는데요. 네. 가장 자신 있는 업무가 무엇이었지? 되네? 라고 아주- 대답을 했을 때, 네, 좀 한국어로 비교적, 되네? 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팀즈 같은 경우는 네. 일부 지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스트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일부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자, 아무튼 저게 이제 4월 말에 네, 완전히 다 그렇습니다. 풀린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뭐 나는 뭐 디자인 레이아웃 만드는 걸 잘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음성까지 잘 참조해서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어? 이런 질문도 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다음에 자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런 부분 놓쳤을 것 같은 인터뷰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녹음했던 거나 이런 것들 다 듣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물어봐서 답변을 들으면 시간 확실히 세이브할 수 있겠다. 네, 지원자가 이제 면접관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네. 한번 코파일럿을 통해서 빠르게 요약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 프롬프트도 이런 프롬프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또 이전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진행했어? 라든지 이런 네.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이 말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네. 이런 배경 디자인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이거 생성해 주는 걸 보통 우리가 확인할 수 회의를 할 때 회의 내용을 가지고 저런 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똑같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을 이제 단순히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이거 염두에 두고 항상 이렇게 녹화해야겠네요. 네. 팀즈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면접 일정을 생성하실 때 옵션에서 대화 내용 기록만 해주시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suggest follow question입니다. 네.
후속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그럼 내가 면접을 진행했으면 어떤 질문을 더 했으면 좋았을까? 어떤 또 좋은 질문이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지금 것들까지.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으면 좋았겠다라든지 이전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놓쳤던 인사이트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뭔가 이제 코파일럿과 대화를 하면서 네. 자기 자신의 지금 업무를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죠. 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히. 저 기능이 코파일럿 주 킬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추천 명령어, 추천 추천 질문들을 쭉 제시해 준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비서가 하는 비서니까. 일이잖아요, 네. 실제. 네. 어드바이저가 하는 일인데 코파일럿이 하는 건데 그렇죠. 부조종사인데 진짜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이죠? 네, 다섯 번째는 네. 이제 면접을 본 이후에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워드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 김토트란 사람에 대한 이제 우리는 제안을 할 건데 뭐 몇 월 며칠의 시작 날짜를 포함한 제안서를 생성해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성해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워드에서 작업하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지금 빠르게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오퍼레터라고 해서 제안서를 이제 면접 그 지원자에게 보낼 제안서를 빠르게 생성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 데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급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는데 지금 핵심적인 데모 좀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 Q&A 시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남아 있으시면 더 좋은 내용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페르소나 업무 데모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도 제가 조금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제안서를 생성해 주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은 단순히 제안서가 다 줄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문서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이메일 톤으로 변형을 해줘라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아웃룩 코파일럿을 키지 않고도 이 워드 코파일럿 안에서 이메일 문구로 이 내용을 좀 변형도 해줍니다. 네. 어투라든지 형식을 변경시킬 수 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또 빠르게 같이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메일 형식으로도 서브젝트 뭐 어떤 내용이고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또 아웃룩 메일을 보낼 때 아까처럼 방금 생성했던 워드 제안서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 채용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실행시켰을 때 그냥 여기서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동일하게 다시 재생성을 누르면 비슷한 듯 다르게 제안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러 가지를 생성한 다음에 비교 분석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R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시간상 이제 영업 부분 데모까지 가능. 시간, 제 네. 생각에는 네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네. 네. 4분 남았어요? 4분인데 4분만 그냥 쭉 볼까요? 네, 그러면 네. 그냥, 네. 그냥 데모만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고객과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 업무를 진행할 때 루프 코파일럿을 통해서 우리는 코파일럿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뭐 인사이트가 있을까? 고객에게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말해야 될까? 보통 루프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루프 업무 작업 공간 자체가 이제 노트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쓰셔도 되고요. 이 속에서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네.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보통 그냥 노트 같은 역할도 하는 그 네, 루프의 역할이군요. 실시간으로 노션하고 작업이 비슷한. 네, 노션하고 노션과 비슷한. 비슷하고 실시간으로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 더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루프에서 이런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문서를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루프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루프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는데? 네, 고객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추천 프로그램이 뭐야라는 이런 걸 한번 제안해봐라고 아까 나왔고요. 정보 검색, 이것도 흥미롭게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고객과 회의를 하기 전에는 그 회사에 대해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켜서 확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팀즈 코파일럿 안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CM토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플러그인을 킨 상태에서 지금 작동을 시켜보았는데요. 저의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CN토트를 설명해주고 있고 From the Web이라고 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조를 보면 CN토트 공식 홈페이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 네, 네네네. 이렇게 잘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을 볼 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 있습니다. 기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보통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다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업체랑 계약을 네. 할 때는 저희 회사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외부에서 참조하는 부분 네. 이게 유용한 기능으로 네, 보입니다. 외부 아, 데이터를 굉장히 가지고 효과적일 있을 것 수 있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팀즈 코파일럿에서 이어서 보여주시면 영업 코파일럿 관련 문의건이라고 해서 코파일럿에 관해서 고객과 주고받았던 메일입니다. 네. 그럼 그 메일에서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건지 그 글머리 기호로 좀 목록을 정리해줘요. 아, 그거 리스트를 중요하지, 만들어서 중요하지.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건 영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M365 코파일럿 한국어가 언제 되냐, 뭐 프롬프트 예시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고객이 이렇게 던졌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실제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잘 참조로 가지고 왔다라는 점 사용자가 한 번 더 네.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레퍼런스가 보여준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한번 꼭 맞는 내용인지 맞아요, 일치한지 맞아요. 확인하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료를 생성해야 됩니다. 저게 이렇게 슬래시 하고서 문서 링크를 공유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냥 그 문서 이름만 지금 집어 넣으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워드와 파워포인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아, PDF 질문도 가끔 간혹 하시는데 네. 아직 PDF 지원은 하지 않고 현재는 있기 워드와 때문에 기존의 다른 파워포인트를 참조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활동도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드 파일을 참조로 슬라이드를 생성해줘라는 네, 문구를 네, 입력한 네,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레이아웃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도 이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그랬을 저희가 때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하고 있는 똑같이 인사이트를 내용이고. 얻을 수가 네.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보여주시면 네, 한번 설명해 이제 드릴게요. 뭐, 뭐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미팅을 진행했는데 고객이 걱정한 부분은 무엇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코파일럿에 보안이 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그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아하. 이거는 내가 회의를 같이 진행했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또 활용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LLM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었고 코파일럿 페르소나를 한번 적용을 해봐라는 이런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해줬다. 야,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사례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래서 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거든, 저런 거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번 시간엔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질문을 던지면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도 이제 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워드에서 작성이 가능하고 아웃룩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루프에서도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형태의 앱을 쓰면서 저렇게 생성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워드를 해도 맞습니다. 되고, 뭐 루프를 이용해도 되고, 아웃룩을 이용해도 되고, 다 가능하니까. 네. 자, 데모 끝인가요? 네, 데모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빠르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사실 저거 이제 다 준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PPT도 준비하셔야 네, 되고, 네. 오퍼레이션도 준비하셔야 네. 되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는 거는 맞고 다 비슷비슷하고 각각의 업무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네. 각각의 포지션에 맞춰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조합을 해서 네. 사용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준비되고 있으시죠? 네. 요거 마지막 하고 제가 Q&A 몇 가지 좀 네. 하고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죠. 네. 지금 원성영 대리님 잘 보셨는데 데모해 주신 거. 보통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보통 사스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할 때 기업에서 특히 관리자분들이나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이게 변화 관리입니다.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 위해서 AI 옵션 도입을 하셨는데 비싸게 그 활용률이 떨어진 다음에 당연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도 마찬가지인데 코파일럿 한 카피에 1년에 50만 원입니다. 다양한 앱에 포함된 코파일럿 모듈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또 정형화된 프롬프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그리고 원서영 대리가 설명했던 또 뭐 비정형화된 여러 가지 프롬프트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변화 관리는 아주 필수적인 옵션 되겠습니다. 저희 시엔토트 관련된 교육이나 변화 관리 서비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분들 영업대표나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파일럿 관련해서 웨비나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네네. 두 번째까지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 이 코파일럿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한글 버전도 곧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이런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하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담당자가 어떻게 쓸 거냐가 더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담당자가 그냥 잘 도입해서 잘 배포하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코파일럿은 좀 다른 개념이 네. 실제로 담당자가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담당자가 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 관리라고 그렇죠. 하는 지속적인 지속적인 관리와 관리. 네,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비싼 돈 주고 했는데 네. 못 쓴다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시엔토트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닐까 저는 네.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연락이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슬라이드 준비된 건 여기까지죠? 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혹시 네. Q&A 중에서 네. 핵심적인 내용들, 뭐 키워드 되는 내용들 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Q&A 많이 지금 많은 질문 하셨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나 기술적인 질문들이 많으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좀 네. 준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양재영님, 많이 질문하신 분들 보면 양재영님이 프롬프트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 네. 프롬프트 데이터는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휘발성 데이터입니다. 아, 휘발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적인 예. 측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뭐 사내 업무 형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도 양재영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예, 일부 사내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윤성원님 같은 부분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한글 지원이 정말 원활할까요? 네. 라고 지금 문의를 네. 하셨어요. 한글은 영어랑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개발자분들하고 한국의 베타 테스터분들이 모여서 같이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 네, MS 한국 네. 쪽에서도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장혁수 님이 가장 유용하거나 놀라웠던 기능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가장 놀라웠던 기능은 워드 파워포인트로 전환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아. 또 두 번째는 엑셀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부분들. 네. 다음에 초안 작성하는 부분들. 네. 이 세 가지가 제가 느낀 아주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벡터 인덱싱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벡터 인덱싱은 일반적인 이제 인덱싱은 좀 달라서 문맥을 따라 인덱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인덱싱보다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부분, 그리고 더욱 다양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관련된 이경목 씨 문의 있었습니다. 유저당 4만 원 정도, 1년에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4월부터 한글 영문 버전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4월까지 기다렸다 써야 되나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한글 영문 서비스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테넌트의 로케이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시면 영문 쓰시다가 4월부터 한글 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전환이 자연스럽게 된다. 전환이 됩니다. 이 부분. 또 장희성 님이 데이터 시각화 어떤 부분이 제공되나요? 했습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데이터 시각화 기능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데모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이죠. 네. 그죠? 마지막 또 뭐 김현민 님이 팀즈웨이 요약 부분에서 지시사항과 같이 특정 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예,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지정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 확인 가능하고, 김광종님 문의하셨는데, 금융기관하고 코파일럿 금융기관 쪽은 아직 코파일럿이 그 금감원 법 때문에 아직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금융권에서도 코파일럿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이 요약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끝난 다음에라도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니까 네. 실제 코파일럿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용하시면서 질문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 사용하기 전에도 질문 많으시겠지만 실제 해보면 야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아마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또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면 좋은데 이런 데모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현재? 네. 아직은 트라이얼 버전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 한 카피라도 써서 사용해서 네.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모든 부서가 한꺼번에 다 쓰기는 좀 처음에 도입할 때는 좀 그렇죠. 부담이 있을 네. 것 같으니까 가장 잘 활용할 만한 네. 부서 어떤 먼저, 팀이나, 팀이나 담당자. 부서 먼저 도입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확장하는 개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아주 순차적인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네. 원대리는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실제로 이걸 써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야, 이런 기능 너무 좋더라.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어떤 기능이 가장 좋았나요? 저도 아까 이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엑셀 작업할 때 네. 데이터 수식을 굉장히 우리 많이 모두 엑셀에 트라우마가 네. 있죠. 계산을 빨리 해주는 걸 보고 정말 놀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보 검색하는 부분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대한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번에 3탄 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25일이죠. 네. 4월 25일 맞습니까? 4월 23일. 4월 23일 화요일인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일지 이사님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실지 네, 소개해 세 주시죠. 번째 이야기는 이제 코파일럿의 확장 부분. 확장. 네. 지금 질문도 많이 있으신데, 마이크로소프트 365 데이터 말고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문의하셔서 제가 웨비나 1 때 플러그인하고 그래프 커넥터라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 보안 쪽에도 네. 이제 코파일럿이 그렇죠.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인데 그 굉장히 기업 보안 담당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서비스입니다. 네. 시큐리티 코파일럿 다음에 코파일럿 익스텐션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주제로 세션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월 23일이죠? 네, 4월 23일 화요일 날 오후 2시 똑같은 시간 2시에 코파일럿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네네. 정확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코파일럿 제대로 되려면 다양한 그 현재의 데이터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네네. 그 베이스로 해서 답변을 줬을 때 가장 잘 할 텐데 네. 이게 확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고 그렇죠. 또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또 담당자 입장에서 보안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네, 이제 네.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지에 네, 대한 네. 이야기 네.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다음번 3탄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네. 원대리님은 이번 마지막이네? 네. 네. 좋습니까? 다음 나오실래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와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관련된 질문들이나 또 요청사항이 많이 있을 때 잘 팔로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온라인 설문조사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질문들 여전히 많았는데요. 자,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들 죄송합니다. 저희 끝난 다음에 담당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답변 드리면 본인의 메일로 답변이 가니까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3탄 4월 23일 세 번째 탄으로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 이쯤에는 이번 주 내일 수요일 또 목요일 또 2시에 또 다른 웨비나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그리고 모레도 저희 이쯤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